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학년 2학기 강의 처음으로 촬영하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교환을 깨끗이 정리하느라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거 토대로 이제 1학년 2학기 강의를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해야 돼요. 네. 자, 이제 우리 그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것에 대한 뭔가 좀 로드맵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그림 안에서 해결된다고 생각되면 돼요. 일단은 미리 설명하자면 1학년이어서 눈치 못 챘을 수도 있는데 그 1학기하고 중학교 때는 1학기하고 2학기하고 배우는 게 아예 달라서요. 1학기 때는 대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방정식이나 함수 같은 거를 배우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2학기는 도형, 즉 기하, 도형을 좀 뭐 멋있는 말로 기하라고 하거든요. 네, 도형이에요, 도형. 네, 그래서 1학기 때는 대수를 배우고 2학기 때는 기하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내용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제 도형의 내용을 처음 배우는 거니까 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도형이 뭔지를 배우고요. 네. 도형이 뭔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도형의 성질을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데 삼각형하고 사각형을 배웁니다. 삼각형하고 사각형의 성질을 많이 배우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가 돼서는 이제 도형의 성질 중에 이제 원의 성질을 보통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의 성질하고 삼각비도 배우는데 삼각비, 원의 성질 막 이런 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짜잘짜잘한 이제 확률과 통계가 여기에 살짝 껴져 있다. 여기 이렇게 확률과 통계가 조금씩 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2학기에는 보통 도형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는 내용도 조금 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도형 전체적으로 너네가 1학년 2학기 때 배울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도형이라는 건 우선은 이루어져 있는 요소들을 얘기해 볼 건데 점하고 선하고 면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통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얘네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적절한 각도하고 위치 관계가 합쳐져야 우리가 도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도형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평면 도형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다각형하고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면체와 회전체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배우고요. 그래서 1단원에서 이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점선면각 위치관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게 좋냐면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뭐 배워요? 그쵸. 평면 도형에 대해서 배우는 게 두 번째 단원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입체 도형에 대해서 다루는 게 세 번째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살짝 맛보기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요 순서대로 수학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도형의 기본 요소만 강의를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적어두시면 매우 좋아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뭐를 배우는지 전체적으로 정리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의 기본 요소를 선생님이 깔끔히 정리해봤는데 아까 도형의 기본 요소가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점, 선, 면, 각, 위치 관계 요 5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점 얘기할 건데 일단은 점은 크게 뭔가 다룰 건 없고요. 이 두 가지만 안 까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 1학년 1학기 했을 때 너네한테 가르쳐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중점. 요거 두 가지는 꼭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점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게 얘기 안 할 거니까 요 두 개 구하는 방법은 꼭 잊지 맙시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A부터 B까지 여기 거리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구하냐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냥 B에서 A를 빼주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3이면은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5가 된다라는 거 혹시 알고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건 안 돼요? 마이너스 2에서 3 빼는 건 안 되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여기에 차이, 그러니까 누가 뭐 예를 들어 이게 둘 다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솔직히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누가 더 큰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다 맞게 해주는 말이 뭐가 있냐면 그냥 둘의 차이를 구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든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신 다음에 그냥 거기에다가 그 순수한 숫자의 크기를 말해주시면 된다라는 게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차이의 절대값하고도 같은 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절대값 나왔다고 막 지금 강의가 어려워진 건 아니죠. 그렇죠? 절대값이라는 건 그 정확한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긴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면 절대값이라는 거는 그 숫자의 순수한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한마디로 숫자의 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건 3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3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다. 네. 일단 절대값이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A부터 B까지 있는데 그거의 중점인 M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 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아, 그쵸. 맞죠. 너무 혼잣말 하나요? 네. 두 점의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 네. 이렇게 점은 딱 이거 두 가지만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이번에는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선은 선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긴 해요.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는데, 직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올곧은 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곡선은 뭐예요?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선 얘기하는 건데, 곡선 얘기는 잠깐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네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 곡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곡선 얘기는 보통 고등학교 때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갈 건데, 직선도 직선의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선분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반직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직선 이렇게 있는데, 네, 직선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선분은 도대체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해서 딱 여기에서 끝나는 거를 선분이라 그러고요. 기호로는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건 요렇게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아닌데 반직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직선은 뭐냐면 반직선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면 안 돼요. B에서 계속 연장해서 가는 거를 반직선이라 그러고요. 이번에는 B에서 시작해서 A로 쭉 가는 직선을 우리는 또 반직선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반직선은 똑같은 반직선일까요? 아니에요. 두 개는 다른 반직선이에요. 그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쓰나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무조건 틀립니다. 알겠죠? 이거는 무조건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점하고 끝점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이 친구를 여기 얘를 뭐라 그러냐면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A를 뭐라 그러냐면 끝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직선은 뭐냐면 직선은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양쪽으로 계속 뻗어 나가야 돼요. 그럼 기호로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선분처럼 얘랑도 같은 말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직선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 정확히 뭐냐면 하나의 직선, 오직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거든요. 최소한의 조건.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결론만 막 얘기하면은 그냥 너무 쉽게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써먹지를 못해요. 그럼 뭐하러 배우냐고요. 그렇죠? 배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은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울 때 매우 똑똑해지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일단은 하나 얘기할게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일단 첫 번째 썼고요.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오직 하나뿐이다. 일단은 내가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인데 선생님 지금 졸려가지고 텐션이 떨어졌네요. 잘 보세요. 한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직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어진 조건을 점 한 개밖에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내가 직선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두 점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그 두 점만을 위한 직선은 딱 한 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배울 때 진짜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필기해 줍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면 얘기할 건데 면도 여러 개 얘기할 필요 없고요. 뭔가 좀 면을 여러 개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공간, 입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하 벡터를 선택한 사람들 고3 때 그때 많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뭐 확률과 통계로 고정된 시점에서 기하 벡터가 진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가져왔으니까 잘 보세요. 일단은 면도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평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곡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평면은 뭐냐면 뭐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평면은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곡면은 뭐냐면 이렇게 뭐 구부러진 면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뭐 굳이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평면의 결정 조건은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원래 엄청 어려운 건데 선생님이 정말 쉽게 준비해 왔거든요. 잘 보세요. 평면의 결정 조건은 여러분들이 삼각대 원리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요. 삼각대 원리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목적이 뭐예요? 일단 이걸 배우는 목적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잠깐만요. 최소한의 조건으로 그 전에 직선의 결정 조건 그거 했나? 아, 이렇게 안 썼구나. 우리 그 전에 이렇게 안 썼네요. 그러니까 평면을 만들 수 있는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우리가 그 전에 직선의 결정 조건도 그렇게 썼나요? 확인할까요?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평면을 하나의 평면인데 뭐 그냥 이건 뺍시다.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쓰시다. 왜? 네,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생각해봐요.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딱 3개밖에 없는데 내가 너네 이해시켜 줄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점이에요. 서로 다른 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이라 씁시다. 네, 서로 다른 세 점. 한마디로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삼각대 발 있죠, 그렇죠? 삼각대 발은 말 그대로 삼각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발 3개로 딱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평면의 결정 조건을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그 삼각대가 서 있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삼각대가 평면에 서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각대가 진짜 대단한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면 정말 최소한의 조건으로 땅 위에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각대의 발이 이렇게 세 점이라고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삼각대 세 발만 딱 있으면은 삼각대가 넘어지지 않고 평면 위에 서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한 직선과 직선 밖의 한 점이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평면 위에 우리가 삼각대로 떠 있을 수 있으면 되는데 삼각대 발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걸로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점 하나 있게 이렇게 삼각대가 올려져 있다 생각해봐요. 한마디로 뭐 이런 발로 삼각대를 세운다 생각하면 세워지나요? 안 세워지나요? 세워지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떠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가지인데 하나로 묶었거든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과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인데 아직 여러분들은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강 설명해 주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림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네, 잘 봐봐요.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한 점에서 직선이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대의 발이 저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렇게 평행하게 놓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삼각대 발이 저렇게 생겼으면 얘도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은 암기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이해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문제에서 이게 등장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평면의 결정 조건이 맞아라고 생각하면 걔네들을 삼각대라고 생각하고 바닥에 세워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의 다 끝나가네요.
점선 면까지 했으니까 이번엔 뭐예요? 그쵸? 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 각하고 각도라는 말도 있거든요. 각은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두 선이 이루는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도는 뭐냐면 그 두 선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이거 적어주시고요. 그럼 각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예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둔각이라는 게 있는데 예각이라는 건 이 예자가 뾰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뾰족한 각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각 얘기하는 거고 직각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둔각은 진짜 둔한 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예각은 뭐라 표현할 수 있냐? 항상 기준은 직각이에요. 직각은 항상 90도거든요. 예각은 90도보다 작은 각도 얘기하는 거고요. 둔각은 90도보다 큰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각뿐만이 아니라 평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평각은 180도, 한마디로 평평한 각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건 180도를 의미한다 라고 해서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에서 또 이제 특수한 거 뭐 얘기할 거냐면 우리 교각이라는 것도 얘기할 거예요. 교각. 교각이 혹시 뭔지 알아요? 교각?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특수한 상황에서 좀 신기한 걸 찾는 건데 두 직선이 교차할 때 생기는 4개의 각이긴 하거든요. 각이 4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4개의 각이라고 앞으로 안 할 거예요. 그럼 뭐라 얘기할 거냐면 두 쌍의 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두 쌍일까요? 잘 보세요. 일단은 두 직선이 먼저 교차를 해줘야겠죠. 그죠? 두 직선이 교차를 할 때 각이 4개가 생기는데 잘 보세요. 내가 여기 각도를 A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다 합쳐서 180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80도에서 이 A를 제외한 걸 내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이 평각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180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80도는 A하고 B를 합한 게 180이었는데 그럼 여기도 봐봐요. 그러면은 A랑 B를 합해야 180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B면은 여기가 당연히 얼마겠어요? 그렇죠? 무조건 A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마주보는 각도는 항상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B면 여기도 몇 도겠어요?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맞꼭지각은 우리는 저 마주보는 각 이름을 맞꼭지각이라 그래요. 맞꼭지각은 항상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두 쌍의 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괄호 1번 여기까지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하고 각도 끝낼 겁니다. 네, 여기까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얘기할게요. 괄호 2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해요. 네, 교각끼리의 관계 얘기할 거예요. 교각끼리의 관계가 뭐예요? 그죠? 교각하고 교각의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먼저 그러면 교각이 여러 개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여기 교점을 중심으로 우리 이 교차하는 이 점을 교점이라고 합니다. 교점을 중심으로 교각이 생길 텐데 일단은 선생님 이제 각도를 좀 알파라고 쓸게요. 이래야 조금 선생님이 멋있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문자 알파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알파 강조했었죠. 그렇죠? 알파, 베타, 감마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알파, 베타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쪽의 교각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쪽의 각도를 선생님이 베타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알파랑 맞꼭지각인 여기도 알파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괜찮아요. 그러면 요 베타랑 이렇게 교점을 기준으로 항상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도를 뭐라 그러냐면 동위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동위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점을 기준으로 위치가 살짝 엇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을 뭐라 그래요? 맞아요. 엇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게 동위각에
내가 베타를 동위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지 않아요? 그럼 얘 맞꼭지각을 하게 되면 억각은 동위각에 맞꼭지각을 하게 되면은 억각이 나오네. 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억각이 조금 더 무거운 정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특수한 상황을 볼 건데 지금은 이 두 선이 그냥 똑바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두 선이 서로 나란히 평행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알파라는 각도가 있는데 그때 여기를 동위각 했을 때 이 각도 알파로 똑같아지고요. 그러면 동위각이 같으면 그의 맞꼭지각인 이 억각도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동위각, 이렇게 억각이잖아요. 그럼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엄청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별표입니다. 이거는 평행하게 되면 억각과 동위각이 서로 동일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진짜 문제 다 풀어요.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억각하고 동위각이 동일하면 두 선이 평행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눈대중으로 평행하게 생겨서 평행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로 억각하고 동위각이 같은 걸 확인하셔야 평행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각도는 여기까지 중요한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위치관계하고 이번 강의 끝낼게요. 네, 쓰시고 그 다음에 5번. 네, 이제 마지막 장식인데 이제 위치관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요소들의 위치관계를 얘기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네, 이게 설명하려고 제가 선생님이 진짜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네한테 원래 많은 걸 알려주고 싶지만은 너네가 중1이어서 많은 걸 알려주면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처음부터 이거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 1차원, 2차원, 3차원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일단 이거는 이해해야 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1차원은 뭐냐면 우리 이 숫자의 차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선이 하나씩 늘어난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1차원은 그냥 이 선 하나예요. 그래서 1차원은 그냥 우리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차원은 선이 이렇게 두 개 생기는 걸 의미하는데 그때 생기는 이 평면 있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원은 우리가 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차원은 이렇게 선이 3개 생겨서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직육면체 하나 생기는 거 보이나요? 이런 공간 하나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입체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1차원, 2차원, 3차원 이해돼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1차원 상에서 1차원 즉 우리 선 위에서 점하고 선하고 면의 위치관계가 어떻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요소들끼리 서로 위치관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다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원에서 점하고 그러니까 1차원에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차원 점에서 점이 점하고 점이 선하고 전이 면하고 위치관계 그 다음에 또 선이 점하고 선하고 면하고 위치관계 그 다음에 면이 점선면 위치관계 이렇게 해서 개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언제 이렇게 다 따지고 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너는 그런 거 할 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1차원 상에서 점선면 위치관계 점선면 그 다음 여기에 또 이제 점선면끼리 얘네하고 위치관계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잘 봐봐요. 선이잖아요. 선. 그죠? 일단은 이 선이 1차원이라는 건 선이라는 공간인데 거기에 선이 들어가면 그냥 껴서 움직이질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위치관계를 아예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지금 1차원을 얘가 혼자서 꽉 채우기 때문에 위치관계를 얘네랑은 볼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면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 점하고의 위치관계만 보면 되는데 점의 위치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그냥 이 점이 점하고 점이든
점하고 선이든 점하고 면이든 간에 그냥 점이 그 다른 요소들 위에 있냐 없냐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따지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의 위치 관계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1차원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차원 상에서 얘기해 볼게요. 2차원은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선생님이 점선면에서 그 점은 이제 안 따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하고 이제 또 면이 있는데 면이 들어가면 또 꽉 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도 이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하고 뭐 점의 위치 관계, 선하고 선의 위치 관계, 선하고 면의 위치 관계를 봐야 되지만 선생님이 점의 위치 관계는 안 보겠다 그랬죠, 그렇죠? 점의 위치 관계 안 보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면은 껴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남는 거 하나 뭐 있어요? 그렇죠? 선하고 선의 위치 관계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면 위에서, 그러니까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단 세 가지만 존재합니다. 한 점으로부터,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두 직선이 일치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두 직선이 안 만난다. 근데 안 만난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평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행하는 것만 우리가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평행하는 게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직선을 LMN을 많이 써요. LMN 문자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평행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똑똑한 친구는 이런 거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할 때는 뭐예요? 새로운 위치 관계인가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보통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각도가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면 이 각각의 선을 우리가 수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진짜 위치 관계를 다 배운 거라 생각하면 돼요. 너네가 이 세 가지만 평생 암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평면상에서 두 직선이 일어날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3차원이 있는데 즉 공간 입체상에서 한마디로 직육면체 위에서 우리가 점선면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 요소들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일단 점의 위치 관계 안 하겠다 그랬죠. 그럼 선의 위치 관계랑 면의 위치 관계가 있을 텐데 그럼 3차원 상에서도 선과 선의 위치 관계가 있을 거고 선과 면의 위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 면선은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하고 면의 위치 관계가 더 있을 텐데 선생님 그럼 세 개가 더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하면 다 배운 거라고 그러시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별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3차원 공간, 즉 직육면체 위에서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직육면체 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육면체 상관없습니다. 직육면체 위에서 선하고 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이 세 가지가 거의 다예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꼬인 위치라는 걸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공간상, 직육면체 상에서 위치 관계를 구할 때 항상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리셔가지고 위치 관계를 따지셔야 되는데 그때 이 직선하고 이 직선 보이나요? 얘네들은 혹시 만나요? 안 만나죠. 근데 일치해요? 아니죠. 그러면 평행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꼬인 위치, 그러니까 공간상에서는 나머지 세 개가 동일한데 꼬인 위치만 추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하고 면의 관계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 선이 면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문제인데, 요 두 가지 문제인데, 면에 포함이 안 될 때는 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면을 관통하거나 평행하거나, 알겠죠? 그냥 뭐 좀 너무 당연한 거여서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선이 면을 수직으로 관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뭐 그냥 뭐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미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면과 면의 위치 관계는 얘랑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면과 면이 만날 때는 교점이 아니라 교선이 생긴다고 아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거의 연습했는데. 네, 이렇게 여기 교선이 생기는 거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날 때는 얘랑 동일한데 교점이 아니라 교선이 생긴다.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치 관계는 이 정도 정리하고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 직육면체 위에서 위치 관계 따지는 게 진짜 어렵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네 학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정리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랑 문제 많이 풀어보고 수행평가도 잘 봅시다. 여러분 기말고사도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